네, 국어연구학회로 주시경 선생님이 그 제자들과 만들었는데, 학회라면은 학문이 주잖아요. 그러나 이 한글학회는 말하자면은 한글을 살려서 우리나라를 일으키려고 독립운동 이런 일도 했는데, 우리가 오늘 광복 뒤에 학술 연구를 하면서도 이게 한글을 아직 안 쓰기 때문에, 또 일본처럼 한자 혼용하자는 사람도 있고, 옛날 중국의 한문을 본받아 썼으니까 쓰자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말을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말을 한글로 적는 그런 말글살이를 해야 편리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말이 독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일을 하는 단체인데, 한말글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낯설어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시경 선생이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니까 우리 말을 국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어연구학회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말이 국어가 되니까. 그래서 또 우리 글자는 국문이라고 했는데, 국문은 나라 글자는 일본 글자가 되니까 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이 우리 글자는 한글, 우리 말은 한말이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서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한글이라는 말은 한글날도 있고 한글 학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는데, 한말이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1988년경에 우리 국어운동 대학생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말이라는 우리말 이름도 살리자. 그래서 한글과 한말이라는 말을 합해서 한말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말글이라는 말은 우리말글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말글 협회도 만들고 한말글 운동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예. 저 회장님, 그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 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2005년도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들고, 국내에서 이제 한글도 많이 쓰이고 국경일도 되게 했으니까 이 한글을 외국인도 쓰게 하자, 그런 그 뜻을 가지고 2007년도에 중국 절강성의 절강월수예대라는 데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학교에 그 한국문화체험관 책임을 맡게 됐는데, 그 이름을 세종학당이라고 한글로 간판을 써 달았어요. 근데 그때 중국은 공자학당이라는 것을 외국에 만들고 중국어를 알리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종학당을 만들어 하자 하고 중국 학생들에게 우리말 글을 가르치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들어왔을 때인데, 정부에 우리도 세종학당 사업을 합시다 건의해가지고, 그때 유인천 문화부 장관인데 그거 좋다 해서 만나자고 해서 방학 때 2007년도에 와서 유인천 장관 만나서 자세히 말했더니 그걸 받아줘가지고 세종학당 사업도 하고, 그때 저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인들이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한국에 오면은 어딜 가면은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해서 바로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정부에
한글 역사 문화관을 지차 그것도 건의하고 또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서 세종대왕을 좀 받들기도 하고 또 세종대왕 정신을 살릴 그런 일을 하자 정부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참 다행히 유인천 장관 때인데 세종학당 사업과 또 그게 한글 저는 역사문화관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글이 이제 더 빛날 길을 연구하고 하는 기지가 필요하다 해서 지차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 윤천 장관이 물러난 뒤 최광식 장관 때 그걸 한글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저는 아직 한글은 박물관에 들어갈 글자가 아니고 더 살리고 빛내야 되니까 아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이름이 한글 박물관이라고 해야 정부의 지원도 받기 좋고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고 해서 제가 일단 응해서 일단 한글 박물관을 짓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종학당도 만들고 시작을 정부가 했는데 그 정말 한글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또 우리 문화가 자꾸 발전해서 그 한류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니까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종학당이 지금은 몇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아주 잘한 일인데 여기서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거, 또 외국 동포가 해에 700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포 자녀들에게도 우리말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포들을 가르치는 사업은 한글 학교라고 해서 외무부 중심으로 하고 또 이 세종학당 사업은 문화부 이렇게 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힘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통합해서 저는 그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이 한글 교육, 한글 발전을 위한 특별 위원회 같은 걸 꾸려서 통합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그 얘기인데요. 세종대왕 높이에 23개를 짓는다고 한글학계 차원의 성명도 발표했는데 이 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만의 광장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상징하는 광장입니다. 그 우리가 6.25 전쟁 뒤에 60년대에 정말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불도 이렇게 안 될 어려운 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이 한글을 살리고 빛내서 나라를 일으키라고 건의하니까 한글 전용 정책을 펴면서 광화문 한글이 태어난 그 광화문 경복궁에 광화문을 짓고 한글 현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한글 빛냈어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그 뒤에 세종대왕의 그 훌륭한 업적과 그리고 충북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그 정신을 받들어서 나라를 일으키자 국민들하고도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바탕에서 나라가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리고 서울시도요. 그 광화문 앞에서부터 노량진 한강까지 그 길을 네. 우리 국가 상징거리를 정했고요. 네. 이 광화문 광장이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갑자기 6.25 전쟁 참전국을 위한 기리는 그 추모 조형물을 그걸 22개 한다고 했다 3개로 지금 늘어났는데 까만 돌로다가 이런 아파트 3층 높이 세종대왕 동상 높이에요. 그거를 23개를 쭉 세워놓으면은 이건 광장에 우리 광화문 광장은 민주, 자주, 독립평화광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더 키워야 되는데 여기를 전쟁 광장으로 만드는 격이 되고 그 그만 그 돌 기둥을 그렇게 많이 세워놓으면은요 세종대왕 동상도 눌리고 또 이 전체 광장이 전쟁 광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로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서울시가 그 몇 년 전에 바로 그 옆에 광화문 광장 세종로 공원이라는 데다가 우리가 이 한글과 세종 정신을 빛내서 나라를 일으키자 한류 바람을 더 일어나게 하자 해서 일제 때 우리 그 조선학회 이렇게 선열들이 목숨 바쳐서 한글을 지키어서 우리가 나라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추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정부의 서울시 건의해서 거기에 조선학회 한말 수호탑이라는 것도 세웠어요. 네. 그 다음에 한글이 세계에서 인기가 있고 진짜 훌륭한 글자니까 빛내자고 한글 24자로 글자 만들 수 있는 11,172 글자를 해외 동포까지 11,170명이 한 글자씩 써서 거기다 또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딴 데를 몰고 없애고 거기다가 흉물스러운 그런 그 전쟁 기념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이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도 6.25 참전국들이 고맙다는 건 알아요. 그건 좋은데 그거는 여기가 장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밭 기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해요. 왜냐면 부산에 유엔군 묘지 같은 데 있고요. 네. 강원도 이런데 각 나라의 그 참전 기념 그 탑이나 이런 게 곳곳에 많습니다. 근데 왜 광화문 광장이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서울에도 전쟁 기념관이 여기 용산에 있잖아요. 거기 터도 넓어요. 그럼 거기다 해야 더 어울린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반대를 했고 지난 얼마 전에 독립운동 단체 또 민족운동 사회 단체가 힘을 합해서 그분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은 탄핵 정국과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그걸 몰랐는데 우리는 학회는 서울시에서 한말 그 수호탑하고 한글 글자마당을 몰아낸다고 하는 바람에 알고 반대운동을 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라도 서울시는요 지금 그게 600억을 들여서 한대요. 이거 그러자도 나라 돈도 없고 하는데 이거 헛돈 쓰기고 헛돈을 써서 나라 발전 그 어떤 평화 광장을 전쟁 광장으로도 만들며 그 돌로 그렇게 비석을처럼 높이 만들어 놓으면요 흉물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회장님,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소망하신 게 있다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거든요. 마지막보다 예, 우리 예. 한글 학회 한글 단체에서 지금 중점 힘들이는 사업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일제 때는 우리 조선학회 선열들이 목숨 바쳐 한글 지켰고 또 광복 뒤에도 한글을 우리말을 적는 말글살이를 하게 해서 나라 발전 토대를 마련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옛날에 한자 섬기던 그 사대주의 이런 버릇이 미국만 섬기기 영어 섬기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말이 죽을 판이에요. 영어 간판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정부 기구 이름 이런 명칭까지도 영어가 들어가고 무슨 어떤 광고 이런 저기가 영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판인데 이거는요 국어 기본법이라는 법도 있고 이런 간판한 이런 거는 한글로 써야 안 되는 5개 광고물 관리법도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것도 되고 근데 그게 처벌 조항이 없다고 그렇게 어겨서 우리 말과 한글을 짓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법을 어기면은 처벌받는다는 조항을 넣어서라도 이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날을 국경일도 만들고 공휴일도 되찾은 건데 이것은 한글이 살고 빛내기 위한 환경 조성이거든요. 한글이 천대를 받아갖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한글이 태어난 경복궁 정문에 네. 한글 현판을 다시 달고 지금 그 현판은요 원형도 아니고 1910년 일본의 나라 뺏길 때 달았던 한자 현판을 가짜로 복제해서 단 건데 광화문의 그 상징성이라든지 광화문 광장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한글이 태어난 곳이고 하니까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빛내고 자랑하고 그 나라의 그 발전 토대를 마련 환경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훌륭한 한글도 만들고 업적이 많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몰라요. 외국도 훌륭한 분이 태어난 곳은 찾아서 관광지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바로 경복궁 옆이에요. 찾아서 우리 문화 자주문화 발전 기지로 만들자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게 한글학회의 중점 사업이고 저 개인으로는 제가 1967년도에 구호운동 대학생을 만들고 이 한글 지키기 위한 이런 그 문자 전쟁에 참 선봉장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60년 동안 제가 활동한 그 자료집 사람들은 한글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쓰이고 발전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문자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그런 그 자료집을 꼭 내고 그 다음에는 후손들이나 후배들이 앞으로 더 한글을 발전시키게 이런 그 참고 자료로 쓰게 이제 저도 80살이 다 되고 그래서 정신이 조금 있을 때 빨리 해야겠다 하는 게 제 가장 중요한 개인의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글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같이 다 살리고 빛내서 우리뿐이 아니라 외국인도 쓰게 하고 세계 문화 발전, 우리 자주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한글 우리말을 지키고 빛내는 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학회 이 한글학회는 일제 때도 정부로부터 하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목숨까지 바치며 지켰고요. 광복 뒤에도 우리 한글학회는요. 지금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우리 한글학회가 무슨 지원도 활동비 받는 줄 이론도 받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게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 정책을 피면서 이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세워가지고 정말 뭐라고 할까 이 정부나 국민들의 멸시를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한글을 지키고 빛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부와 국민이 우리 한글 우리말 지키고 빛내기 위해서 나서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바랍니다. 예. 회장님 뭐 덧붙이시고 마지막으로 또 더 계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내일 한글날인데요. 우리가 한글날이 없었으면 또 한글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1926년에 우리 조선학회가 한글학회가
우리가 다짐하고 한글을 빛내자 해서 처음에 가게날이라고 만들었다가 한글날로 이름 바꾸고 한글날마다 우리 선열들이 모여서 정말 한글을 살리고 지키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광복 뒤에도 한글을 못 살게 구는 이런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자들도. 그래도 한글날이 있어서 한글날마다 정부도 국민도 다시 한글을 생각하고 오늘 내일이 한글날이니까 우리 이 선생님도 오셔서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한글날이 있기 때문에 한글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일제 때 이분들이요 목숨을 바쳐서 한글을 살린 덕에 광복 뒤에 1945년에 한글로 교과서도 만들고 공문서도 쓴 거예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할 때 우리 초대 장관이 10명쯤 되는데 이분들 가운데 3분이나 안호상 문교부 장관, 이인 법무부 장관, 김도현 재무부 장관 3분이나 있고요. 그리고 2대, 3대 다 문교부 장관은 우리 한글학회 분들이 해서 이 나라가 진짜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 토대를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의 이제 한글과 한국어가 더 빛나기 위해서는 좀 정부도 국민도 이 한글 운동, 한말고 운동을 좀 도와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요 이분들을 이 정인섭 선생, 이윤상 선생, 김은경 교수님 이런 분들 다 만났고 모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일생 동안 한글과 이 한글학회를 지키고 못 살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지금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제발 이제 영어 섬기는 거 좀 그만 좀 하기를 아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그 60년 동안 활동한 자료집을 꼭 낼 테니까 좀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우리나라가 또 우리 말글이 더욱 빛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아주 고맙겠습니다. 예.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그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